챕터 2 웹 프로그래밍 기초 개발 섹션 1 인터넷과 웹 먼저 인터넷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대한 통신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넷이 하나의 중앙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구조라는 것이에요. 이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서로 문제없이 통신할 수 있는 이유는 TCP/IP라는 공통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각각의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IP 주소란 인터넷에서 기기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인터넷 특징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네트워크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여러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경로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이메일, 웹 검색, 파일 공유,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결국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란 서로 다른 장치나 시스템이 문제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과 약속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같은 언어와 문법이 필요하듯 컴퓨터도 통신을 하기 위해 공통된 규칙이 필요해요.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할지, 주소는 어떻게 지정할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전체 통신 방식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은 프로토콜 없이는 불가능해요. 먼저 TCP/IP입니다. TCP/IP는 인터넷 통신의 기본이 되는 핵심 프로토콜이에요. TCP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하고요. IP는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 목적지까지 갈지 결정하는 패킷 라우팅을 담당합니다. TCP/IP는 인터넷의 뼈대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HTTP와 HTTPS예요. 이 프로토콜은 웹 브라우저와 서버가 웹페이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면 브라우저가 HTTP 요청을 보내고요. 서버가 응답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때 HTTPS는 여기에 보안 기능을 강화한 버전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HTTPS는 보안이 강화된 HTTP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FTP는 파일을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자, 이번에는 SMTP, POP3, IMAP 이 프로토콜은 이메일 통신을 담당합니다. SMTP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POP3는 서버에서 메일을 내려받아 저장을 해요. 그 다음 IMAP는 메일을 서버에 저장한 상태로 관리해 여러 기기에서 동일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SMTP는 보내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POP3와 IMAP는 받기와 관리 역할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DNS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IP 주소로 변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소창에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면 DNS가 해당 IP 주소를 찾아 서버로 연결을 해줘요. DNS가 없다면 우리는 숫자로 된 IP 주소를 직접 외워서 입력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텔넷이에요. 텔넷은 원격 컴퓨터에 접속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원격 접속 프로토콜입니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포트 번호는 23번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정리하자면 인터넷은 TCP/IP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토콜 역할을 나눠 작동하는 통신 환경입니다. 각 프로토콜은 웹,
파일 전송, 이메일, 도메인 변환 등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호스팅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호스팅이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서버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를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 볼 수 있으려면 항상 켜져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웹서버가 필요합니다. 이 서버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호스팅 제공업체를 통해 서버의 관리와 운영을 맡깁니다. 즉, 호스팅은 웹사이트를 인터넷에 올려두는 자리를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호스트 이름의 특징입니다.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각각의 컴퓨터나 서버가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고유한 호스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DNS, 즉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DNS 덕분에 같은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우리는 숫자로 된 IP 주소 대신 문자 형태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은 사람이 기억하기 어렵고 불편한 IP 주소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고유한 문자열 주소입니다. 도메인은 점으로 구분된 구조를 가지고요. 각 부분마다 의미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mini.go.kr 이라는 도메인을 보면 mini는 서브 도메인으로 사이트나 서비스의 세부 구분을 나타냅니다. go는 차상위 도메인으로 이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지를 나타내고요. kr은 최상위 도메인으로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도메인은 위치가 아니라 의미와 관리 체계를 가진 이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최상위 도메인, 즉 TLD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상위 도메인에도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특별 목적 최상위 도메인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누구나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com, .org, .net, .info, .biz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각 국가나 지역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 국가별로 고유한 코드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KR은 대한민국, .us는 미국, .jp는 일본을 의미합니다. 국가코드 도메인은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목적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특정 기관이나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edu, gov, 뮤지엄 등이 있어요. 각 최상위 도메인은 도메인의 성격과 목적을 나타냅니다. .com은 상업적 목적, org는 비영리단체, net은 네트워크 관련, edu는 교육기관, gov는 정보기관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아트처럼 특정 분야나 컨텐츠 성격을 나타내는 도메인도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차상위 도메인은 브랜드 이름이나 조직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CO는 기업, AC는 대학이나 대학원, GO는 정보기관, OR은 비영리기관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도메인은 조직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이번에 URL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URL은 인터넷상에서 웹페이지, 이미지, 파일 등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우리가 주소창에 입력하는 주소가 바로 URL이에요. URL은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 구성됩니다. 먼저 프로토콜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통신 방식으로 HTTP, HTTPS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호스트는 접속하려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입니다. 포트 번호는 선택적인 요소로 기본 포트를 사용할 경우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 HTTP는 80번, HTTPS는 443번 포트를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경로는 웹사이트 내부에서 특정 파일이나 리소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타냅니다. URL은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접근 방식과 위치 정보를 모두 포함한 구조예요. 자, 이번에는 웹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 공유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웹을 통해 문서, 이미지, 동영상 같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댓글 작성이나 폼 입력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웹은 월드와이드 웹, 즉 WWW라고 불리며 1989년에 팀 버너스리가 제안을 했고요. 1990년대 초반부터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 인터넷은 네트워크 인프라, 즉 물리적인 연결망이고요. 웹은 그 위에 작동하는 서비스예요. 웹의 주요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정보들을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링크로 연결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용자는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웹의 핵심은 연결과 탐색입니다. 이제 웹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웹페이지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구성되며 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 표시됩니다.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탐색하고 표시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사용자가 URL을 입력하면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받아온 HTML을 해석해 화면에 표시합니다. 웹서버는 웹페이지와 이미지 파일 같은 리소스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HTML은 웹페이지의 구조와 컨텐츠를 정의하고요. CSS는 웹페이지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담당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의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다음은 URL입니다. URL은 웹상의 자원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한 주소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는 다른 문서로 연결되는 텍스트를 의미하고 하이퍼링크는 클릭을 통해 페이지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요소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할 VRML. 이거는 웹에서 3D 가상현실 환경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로 간단한 가상 공간 설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웹브라우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탐색하고 웹사이트에 접속해 컨텐츠를 표시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즉, 웹브라우저는 사용자와 웹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URL을 입력하거나 검색을 수행해 웹페이지를 탐색해요. 주요 웹브라우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초기의 웹브라우저로는 최초의 그래픽 기반 브라우저인 모자이크가 있고요. 1994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웹브라우저 시장을 아주 주도했죠. 현재는 구글 크롬,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브라우저, 아주 다양한 확장 기능이 있고 강력한 개발자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모질라 재단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브라우저입니다. 그 다음 애플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인 사파리, 그리고 오페라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웹브라우저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포트 번호,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트 번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FTP는 21번, 텔넷은 23번, SMTP는 25번, HTTP는 80번, 이제 POP3는 110번, HTTPS는 443번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웹브라우저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기능에서는 바로 웹페이지 열기, 저장, 인쇄, 소스코드 보기와 편집, 북마크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보안 기능입니다. 웹사이트의 보안 수준을 설정하고 인증서와 게시자를 확인해요. 내용 기능입니다. 내용 기능에서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고요. 확정 프로그램 관리, 개발자 도구 제공 기능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서는 쿠키 차단과 삭제, 팝업 차단 설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자,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오류 페이지가 뜰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오류 페이지가 403, 404, 500, 503 오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403 오류는 서버는 요청을 이해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을 때는 403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오류 페이지는 404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소를 잘못 썼을 때 잘 나옵니다. 주소를 잘못 쓰다 보면은 요청한 페이지를 서버에서 찾을 수 없을 때 나오는 오류가 404 오류예요. 그래서 404 오류도 기억해 두시고요. 500 오류는 서버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버 내부의 문제로 요청 처리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고요. 503 오류는 서버 과부하나 유지 보수 중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웹브라우저 관련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화벽은 외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차단하는 보안 장치입니다. 이름부터 그렇죠. 다음은 프록시는 사용자의 요청을 대신 처리해 익명성을 제공하고 캐싱을 통해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프록시는 나 대신 인터넷 요청을 전달해주는 중간 대리인 서버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이란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확장하거나 추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조 소프트웨어예요. 초기 웹 환경에서는 브라우저 자체 기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동영상 재생, 애니메이션 실행, PDF 문서 보기 같은 기능을 플러그인을 통해 보완했습니다. 즉, 플러그인은 브라우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주요 플러그인으로는 먼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입니다. 플래시는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사용되었던 플러그인이에요. 이제는 HTML5 기술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리더예요. 브라우저 안에서 PDF 파일을 바로 열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문서 열람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PDF를 기본 지원을 해요. 그리고 자바 애플릿은 브라우저에서 자바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플러그인입니다. 하지만 보안 취약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부분 브라우저에서는 비활성화되거나 지원이 중단이 되었어요. 다음은 한글 코드와 인코딩입니다. 한글 코드는 컴퓨터가 한글 문자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문자의 숫자 값을 부여한 체계예요. 한글 코드는 크게 한글 완성형 코드와 유니코드로 나뉘어집니다. 한글 완성형 코드는 가, 나, 다처럼 모든 한글 음절을 미리 정의해 놓고 코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총 2350개의 한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한글 조합을 표현하지 못해요. 정해진 글자만 표현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는 한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하나의 체계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표준 문자 코드 체계입니다. UTF-8, UTF-16 같은 방식은 유니코드를 실제 데이터로 저장하는 인코딩 방식이에요. 유니코드는 ISO와 IEC에서 ISO, IEC 10646이라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ISO, IEC 10646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전 세계 문자 통합 표준입니다. 이번에는 인코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이란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코드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인코딩 방식에 따라 파일 크기, 처리 속도, 호환성이 달라지고요. 특히 한글은 인코딩 방식이 맞지 않으면 문자가 깨져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볼 때 한 번씩 한글 깨짐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웹페이지의 인코딩 방식과 브라우저의 인코딩 설정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UTF-8 같은 표준 인코딩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웹페이지 검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이란 사용자가 특정 주제나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웹에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검색은 검색 엔진이나 웹사이트 자체 검색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정보 검색 관련 용어로는 먼저 시소러스, 동의어와 관련어를 정리한 어휘집이 시소러스라고 하고, 리키지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현상, 가비지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정보를 가비지, 스패밍은 키워드를 반복 입력해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거, 불용어는 검색에서 제외되는 의미 없는 단어, 세기는 문서 내용을 분석해 키워드를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로봇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웹을 탐색해서 검색 엔진의 크롤러라고 해요. 로봇 에이전트는 쉽게 설명해서 사람이 직접 인터넷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자동으로 웹사이트 방문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색 엔진의 크롤러가 바로 대표적인 로봇 에이전트예요. 이번에는 검색 엔진의 종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키워드 기반 검색은 말 그대로 입력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문서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검색 방식이고요. 불리언 검색 방식은 and, or, not과 같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 검색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메타 검색은 여러 검색 엔진을 동시에 사용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메타 검색이고, 통합 검색은 웹, 이미지, 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 유형을 한 번에 검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검색 연산자는 이때 검색을 하실 때 검색 연산자를 잘 알고 있으면 검색 품질이 확 달라집니다. 먼저 and라는 걸 쓰게 되면 모두를 포함하겠다라는 거고요. or은 하나만 포함, not은 특정 단어를 제외하겠다, 쌍따옴표는 정확한 문장을 검색할 때 쓰고, 마이너스는 제외할 때, 별은 여러 단어를 대체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잘 쓰게 되면 검색 품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